대충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떤 설정과 사연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영화 속 대표 살인마 스크림의 고스트페이스, 텍사스 전기톱 박사의 레더페이스, 그리고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의 피셔맨, 이 세 명의 살인마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남자친구 스티브를 기다리던 케이시. 그런데 의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불을 켠 순간 의자에 결박당한 스티브가 보인다. Turn on the patio lights. Again. 뜬금없이 퀴즈를 내는 남자. Name the killer in Friday the 13th. Jason! I'm sorry. That's the wrong answer. 하지만 제이슨은 오답이었고 스티브는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만다. 참고로 13일의 금요일 1편은 1980년에 개봉했던 영화로 1편의 살인마는 제이슨의 어머니 파멜라 부이스였다. 그렇기에 전화 속 의문의 남자는 오답이라고 말한 것. 그때 검은 두건과 망토를 두르고 비틀어진 유령 가면을 쓰고 있으며 한 손에는 뻑 120 나이프를 들고 있는 살인마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케이시. 이처럼 영화 속에서 유령 가면을 쓰고 뻑 나이프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마를 사람들은 고스트페이스라고 부른다. 고스트페이스는 뒤틀어진 내면과 욕망, 복수심 등을 가지고 있어 사람을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다. 오히려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다. 1970년대 미국, 머린 로버츠는 배우가 되기 위해 헐리우드를 찾아가 리나 네일 롤즈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잠시 배우로 활동하게 된다. 머린은 공포영화 제작자 존 밀턴을 통해 3편의 공포영화에 출연하게 된다. 그녀는 배역을 따내기 위해서 존 밀턴이 시키는 성적인 접대일을 해야 했고, 그가 주최한 파티에서 머린은 존 밀턴을 포함 다른 남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만다. 그 후 로만을 임신하였고 남몰래 로만을 낳은 후 입양 보내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우주보로로 돌아가 닐 프레스콧이라는 남자와 연애 후 결혼을 하는데,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스크림 시리즈의 주인공 시드니 프레스콧이다. 그런데 과거 집단 성폭행을 당했던 모리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여러 남자들의 몸을 탐했고, 그리하여 수많은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 시간이 흘러 로마는 자신의 어머니 모린을 찾아갔지만 그를 내쫓으며 자기를 찾아오지 말라는 모린의 말에 큰 상처와 모멸감을 받아 복수를 계획한다. For a mother too, an actress named Rena Reynolds tried to find her my whole life. Knocked at her door thinking she'd welcome me with open arms, but you were the only child she claimed, Sydney. She shut me out in the cold forever. 로마는 당시 모린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남자와 바람피는 장면을 몰래 영상으로 담아 그 남자의 아들 빌리에게 보여주었고, 로마는 절망감에 빠진 빌리에게 모린과 그의 가족을 죽여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했고 살해 방법까지 알려주는데, 그리하여 빌리와 그의 친구 스튜어트가 영화 스크림의 첫 고스트페이스가 되어 모린을 살해하게 된다. Your slut mother was fucking my father, and she's the reason my mom moved out and abandoned me. Paternal abandonment causes serious deviant behavior, certainly, but made you have sex with a psychopath. 스크림 1편에서 4편은 모린의 딸 시드니가 주연으로 시드니의 주변 인물들이 고스트페이스가 되어 그녀를 괴롭히는 내용이고, 스크림 5편과 6편에서는 빌리의 딸 샘 카펜터가 새로운 주연으로 활약한다. 아버지 빌리처럼 그녀 또한 누군가를 죽이고픈 욕망을 가지고 있어 또 다른 고스트페이스가 될 수도 있었지만, 샘의 이부 동생 타라 카펜터와 함께 고스트페이스 사건들을 해결하며 그 욕망을 억누르고 또다시 힘을 내서 살아간다. 이처럼 고스트페이스는 스크림 속 주연 배우들의 주변 친구 또는 연인과 관련이 있는 자들로 악령도 초인도 아닌 평범한 신체 능력을 가진 이들이기에 대부분은 스크림 시리즈의 주인공 시드니와 샘에게 늘 참교육당하며 영화는 마무리된다. 참고로 2026년 2월 27일 미국에서는 스크림 7편이 개봉 예정인데, 스크림 시리즈의 주연 시드니와 게일이 다시 복귀한다고 한다. 거대한 덩치에 사람 가죽으로 만든 기괴한 가면을 쓰고 있으며 톱, 망치, 꼬챙이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지만 주로 전기톱을 사용해 사람들을 살해한다. 그렇기에 그가 있는 곳에서는 다양한 쇳소리가 들리는데, 특히나 멀리서 전기톱 소리가 들린다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무조건 알아놔야 한다. 사람의 가죽을 벗겨 자신이 착용할 가면을 만드는데, 그렇기에 이 살인마를 사람들은 레더페이스라 부른다. 레더페이스는 소여 일가의 일원으로 소여 가문의 사람들은 텍사스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여행객들을 납치하여 고문 및 살해를 일삼고 있었고, 주유소와 정육점을 운영하며 남몰래 인육을 팔고 있다.
소여 일가 또한 인육을 먹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사람을 먹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을 납치, 고문, 살해, 식인 등 이러한 끔찍한 행위를 제법 오래전부터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텍사스 외딴 시골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기에 근친 상간을 통해 세대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에 가족 구성원 몇몇은 기괴한 외형 또는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레더페이스는 거구의 덩치에 괴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낮은 지능으로 인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무시당하고 구박받는 위치에 있다. 레더페이스는 1974년 작품인 텍사스 전기톱 학살이라는 영화에 첫 등장했으며 이렇게 총 4편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고 이후 리메이크되어 2003년 영화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총 5편의 영화가 추가로 제작되었다. 시리즈별로 설정과 이름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이 바뀌기는 하지만 메인 빌런이 레더페이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포스터를 살펴보면 충격 실화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기톱 살인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1950년대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발생한 에드워드 게인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이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고 무덤에서 시신을 도구로 하여 그 시신을 가지고 가구, 옷, 인피명구 등 기괴한 것들을 제작했다. 이러한 에드워드 게인 모티브로 여러 영화 및 드라마가 제작되었었는데 최근 2025년 10월 3일 넷플릭스에서 괴물 에드 게인 이야기란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공개되었다. 괴물 에드 게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레더페이스를 볼 수 있는데 레더페이스가 전기톱을 들고 몸을 흔드는 장면은 텍사스 전기톱 학살 마지막 장면에서 레더페이스가 보여준 광기의 춤으로 이 장면은 수많은 영화와 예능 드라마에서 오마주 및 밈으로 활용되었다. 무더운 여름, 헬렌, 레이, 베리, 줄리 이 4명의 친구들은 술을 마시며 여름 축제를 즐긴 뒤 한적한 해변가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데 역시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무서운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No, he's been decapitated and it's the blood from his severed neck that's dripping on the car and it's going to drip. No, he wasn't decapitated. He was gutted with a hook. 각자 후끈한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가기 위해 4명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한 사람을 치게 되는데 이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리고 1년 뒤 줄리는 누군가에게 수상한 편지 한 통을 받게 되고 그렇게 줄리는 헬렌 베리 레이를 찾아간다. 여기서 베리는 과거 갈등이 있었던 맥스가 쪽지로 장난친다고 생각하여 그를 협박하지만 Don't fuck with me, Max! You saw us that night. What the fuck are you on, huh? I'll fucking kill your ass. I got no problem with that. 진짜 범인이 나타나 맥스를 잔인하게 죽인다. 그리고 베리를 쫓는 살인마, 어째서인지 그를 살려둔다. 정체불명의 살인마는 맥스와 베리를 시작으로 줄리, 헬렌, 레이를 쫓기 시작하는데 살인마가 이들을 쫓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살인마는 어두운 색의 비옷을 입고 거대한 갈고리를 사용하여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데 사람들은 그를 피셔맨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피셔맨은 베리와 헬렌을 차례대로 죽이는데 피셔맨의 정체를 알게 된 줄리, 살인마의 정체는 바로 벤 윌리스로 그는 과거 어느 한 섬에서 아내 사라와 그의 2자녀 수지 윌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사라가 바람을 폈고 분노한 벤 윌리스는 그녀를 잔인하게 죽인 후 수지와 윌을 데리고 그곳을 도망친다. 시간이 흘러 딸 수지는 약혼자 데이비드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 사고를 당하는데 약혼자 데이비드는 살고 수지는 죽게 된다. 이에 벤 윌리스는 데이비드를 원망하며 복수를 계획했고 딸이 죽은 후로부터 1년 후 데이비드를 죽인 벤은 그를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런데 시신을 바다에 던지고 해안도로를 걷고 있던 벤 윌리스를 줄리와 친구들이 타고 있던 차로 그를 치게 되며 이렇게 4명의 젊은이들이 연쇄살인마 벤과 엮이게 된 것이다. 과연 줄리와 레이는 피셔맨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영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1973년 로이스 덩컨이 집필한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이다. 1편이 흥행 후에 속편 나는 아직도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가 제작되었고 이후 2006년 극장 개봉이 아닌 비디오로 나는 항상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가 제작되지만 엄청난 호평을 받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전작보다 낮은 제작비에 주연 배우들이 참여를 안 했고 여러 문제들로 제작이 지연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퀄리티의 영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원작 소설을 재해석한 드라마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가 공개되었고 2025년 7월 2편의 정식 후속작으로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가 미국에 개봉하였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며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속 대표 연쇄 살인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영화 속 일반 살인마가 아닌 악령 괴수과에 속하는 강력한 살인마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